철학자 파스칼의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말은 바쁨에 쫓기듯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까? 그 이유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너무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성실함이라 착각하고 한가한 것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쁜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잃고 한가한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달릴 때 혼자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 지도를 펼쳐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게으르게 살자라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다면 먼저 한가해져야 한다는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승리 전략입니다. 지금 자신이 바쁘다면 그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해답은 더 바빠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바로 한가해지는 데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지고 한가한 사람이 이기는 결정적 이유. 지금부터 그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쁨의 함정. 충실함이 당신을 바보로 만든다. 우리는 바쁘면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라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쁘다라는 말을 나는 잘 살고 있다, 충실하다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바로 함정입니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라는 말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자기위로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쁨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쁨은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 상실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을수록 속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편안해지고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이미 목적 없이 바쁜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바쁨으로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뇌는 사고 모드가 아니라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해야만 하는 일이 많을수록 뇌는 자동 처리 시스템이 되고 창의성과 통찰을 담당하는 영역은 꺼집니다. 마치 테니스장에서 날아오는 공만 받아치느라 경기 전체 흐름을 전혀 못 보는 선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쁨의 함정, 충실함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뿌듯한데 정작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쁨의 정체입니다. 바쁨은 성실의 가면을 쓴 사고 정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와 통찰은 야생동물 같은 한가함에서 나온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회의실 책상 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뉴턴의 사과는 휴식 중에 떨어졌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나의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색에 잠길 때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해야 할 일이 없는 자유롭고 한가한 상태에서만 싹 텄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올 공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야근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일 때 나옵니다. 바쁜 사람의 머리는 이미 꽉 차 있어서 연결될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리더일수록 이 사실이 치명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장, 사장 혹은 1인 기업가라면 더더욱 한가해야 합니다. 실무로 바쁜 리더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봅니다. 구조적 문제는 못 보고 눈앞에 불만 끕니다. 리더는 산책하고 멍 때리고 책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한가하게 시야를 넓힐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배의 방향을 잡아야 할 사람이 노를 젓느라 바쁘면 그 배는 결국 암초로 갑니다. 바쁜 리더는 조직을 망치고 한가한 리더는 조직을 살립니다.
한가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의 공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산책을 자주 했고 이를 창의적 사고와 회의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만 읽는 생각 주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가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한가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한가함은 전략이고 시야이고 승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인생의 돌파구,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은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들판의 야생동물처럼 자유롭고 한가로운 마음 상태에서만 진짜 통찰이 찾아옵니다. 만약 자신이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한가할 때 온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사업 실패 또는 실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시간 같은 공백기에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할 시간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환점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실직 후 공백기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걸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공백, 그 한가함. 그것은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상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라며 여백의 시간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가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한가하면 무능해진 것 같고 멈추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바쁨으로 외로움을 잊으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다음 일을 찾고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로 채우고 휴식마저 과제처럼 만들고 공백을 실패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한가함이 아니라 생각 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멈춰야 지도가 보입니다. 게으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식이 맞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한가할 때뿐입니다. 바쁜 사람은 많지만 성공한 사람은 적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적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그 중에서 나옵니다. 인생이 막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반대로 할 일을 줄이고 억지로라도 한가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쁨이라는 마약에 취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달릴 때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 지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가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 지도를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달리기만 하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바쁨은 성실처럼 보이지만 한가함은 인생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미친 듯이 달릴 때 혼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바쁨이라는 마약을 내려놓고 한가함이라는 무기를 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의 한가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아이디어가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